한국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삼국시대에 대해 배웠잖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9쪽을 보세요. 일단 삼국의 종교와 사상에서 하늘 자체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 힘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천신신앙이라고 하고, 제천행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왕실이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는 막 하늘의 권위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한다 했지. 불교에서는 고구려는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 때 공인했는데 막 신라는 약간 보수적인 집단이라 했잖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구석탱이에 있으니까. 막 고구려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받고, 백제는 바다를 통해서 받지만 신라는 좀 그게 항상 늦었잖아. 그래서 막 귀족들이 불교에 대한 반감 심했는데, 누가 내 목 자르세요 흰핍 쫙, 이거 누구였지? 이차돈. 이차돈의 순교로 법흥왕 때 공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뭘까? 국가 체제 정비하고 인재 양성 목적으로 이제 막 키운 거였는데, 고구려에서는 태학, 경당 이런 거 있고, 백제에서 오경박사, 일본의 육교경연을 전파하고, 신라에서 막 그 돌멩이에다가 막 글자 쓴 애들 있지.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지 막 이랬잖아. 임신서기석, 세속 5개 요거 나오는 거. 아이고, 유학이라 쓰자. 그리고 도교도 있었지. 도를 하십니까? 막 이런 거, 도 닦는 거, 막 이렇게 빌딩 숲에서 안 닦고, 사무실에서 안 닦고, 자연에 들어가서 막 폭포수 아래에서 닦는다 그랬잖아. 산과 천, 막 이런 느낌. 신선사상이랑 결합돼 있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고구려 사신도랑 금동대학로, 산수문이 벽돌, 얘네들은 이름 아는 거보다 그림으로 잘 나오니까 그림도 기억하라고 했죠. 막 자연 그림 이런 거 나와 있고, 막 구름 쫙 산신령 막 이런 느낌이면 도교다. 그 다음 남북국 시대로 넘어와서, 선생님 여기는 달달달 외우기만 하지 말고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원효와 의상이 삼국 시대인지 남북국 시대인지 고려 시대인지 이거를 몰라서 틀린 애들이 많다고 했잖아. 의심사상.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막 생각 없어 보였지만, 아예 사람들한테 막 술자리에서 나무아미 답을만 외우면 극락왕승 할 수 있어. 불교에 대중화했던 원효 있었고, 그 선묘 용대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부석사 세운 의상의 화엄사상, 일즉다 다즉일 막 이러면서 하나가 모두가 하나다.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잘. 하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유학파 고급 의상이 있었지. 그 다음에 신라 말에 유행했던 선종.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도 유학을 강조했는데, 신문왕 때 국학, 원성왕 때 독서산품과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바람, 풍, 물, 수 이래가지고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호족이 짱 좋아했다고 했고, 이런 내용은 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사료 한번 봐볼까? 이때 원광이 수에서 돌아와 가슬갑에 머문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은 문에 나아가 고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한 말씀만 내려주세요. 이랬더니 원광이 몇 가지, 그러면은 5개의 계율을 알려줄게. 충성으로 임금님을 섬겨라. 원광은 스님이거든? 근데 충성을 다하라는 거야. 이거는 유교의 덕목이거든? 이거 완전 유교의 덕목이거든? 친구와 이게 신뢰 막 이런 것도. 그리고 전투할 때 물러섬이 없대. 원래 불교에서는 싸우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이런 건데, 여기서 물러서지 말래. 그리고 살생을 가림이 있게 하래. 무조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닌가 봐. 어쨌든 불교적인 요소는 스님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 막 죽여라 이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에 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충, 효, 뭐 믿음, 뭐 전투에서 물러서지 마 이런 거 다 유교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생각은 넘어가고, 원성왕 때 이게 키워드야. 막 책을 읽으래. 그래서 논어, 효경의 모든 뭐 이런 거에서 다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은 상품, 이렇게 하는 애들은 중품, 이렇게 하는 애들을 하품, 품을 상중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등급을 딱 나눠서 선발을 한대. 이 관리 임용제도 뭐라고 했죠? 독서 삼품과. 이거 삼국시대 아니고
남북국 시대 그 통일신라 때 했던 원성왕인 거 시기적으로도 좀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한국사 배움 노트를 먼저 볼게. 한국사 배움 노트에서 여기 고려 전체 흐름을 한번 봐볼까? 21쪽이래 내 걸로는. 잠깐만. 기본이긴 한데 기본도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구석기였지. 그 다음 신석기였고, 그 다음 청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청동기 때 세워졌던 나라 뭐가 있었지?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지. 고조선에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이해하자 그랬잖아. 청동기 때 생겼지만 위만조선 때 들어오면서 그 전에도 이미 받아들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뭐가 막 퍼졌냐면 철기가 막 퍼져 확산됐었잖아. 그래서 고조선 때 이거 걸쳐 있었고, 그 다음 철기의 특징 배운 다음에 연맹왕국들 맨 위에부터 부여, 고구려, 옥동자, 그리고 아래 사만 이렇게 됐던 역사들에서 배웠지. 무천은 동해, 부엉이는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용맹하다 뭐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동맹 뭐 이런 거, 사만의 재정분리 이런 거 기억나죠? 그 다음 이게 이렇게 뭉탱이해서 사국시대가 위에가 고구려, 아래 백제, 여기 신라, 여기 가야. 어쨌든 이때를 삼국시대라고 하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했고, 지난 시간에는 남북국시대로 위에는 발해, 아래는 신라 이런 거 있는 거 배웠잖아. 근데 이제 점점 이 신라가 약해져 가고 신라 말에 막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신라가 구석탱이로 찌그러졌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찌그러졌던 거 기억나? 신라가 엄청 쪼매해지고 여기에는 후고구려가 생겼고 여기 후백제가 생겼잖아. 이때를 이 사람들은 삼국은 삼국인데 나중에 생긴 삼국이라고 해서 후삼국 시대라고 하거든. 후삼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거를 왕건이 통일하면서 고려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고려부터 이제 하는 건데, 고려는 지배층을 기준으로 일단 먼저 나눠야 돼. 여기를 보시면, 근데 지금은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잘 모를 수도 있어. 고려는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어. 맨 처음에 고려를 세웠던 왕건 자체가 호족 출신이었잖아. 그러니까 초기에 호족들이 진짜 엄청 세. 막 SK, 삼성, LG 막 이런 느낌이야. 호족들이 엄청 세고, 이 호족들이 약간 뇌생남들, 엄청 똑똑한 사람들, 그 진골, 성골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를 열공해가지고 출세를 하고자 했던 육두품, 진짜 똑똑하잖아. 이 육두품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뭔가 초기에 정권을 잡았다. 근데 왕권을 강화할 때 이 호족을 점점 눌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호족을 귀족으로 편입시켜. 그래서 옛날에 지방 호족일 때는 왕은 있지만 호족 지네들의 힘이 너무 독자적으로 세고 막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문벌귀족 사회에서는 왕이 최정점의 피라미드 정점에 있고 아래 호족들을 귀족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문벌귀족들을 대우해주고, 지방에 남아있는 호족들 있잖아. 중앙으로 올라와서 왕 아래에 딱 들어온 애들은 문벌귀족으로 좀 대우해주고, 지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방 향리가 된다. 그 다음 문벌귀족들은 약간 너네도 생각해보면 돈 많아? 그리고 약간 집 잘 살아? 할 때, 취직할 때 막 진짜 고된 일을 하기 싫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몸 쓰는 일을 안 하고 머리 쓰는 일만 한다고 막 이런 거야. 몸 쓰는 일도 진짜 신성한 노동인데. 그래가지고 항상 막 차별했지. 누구를 차별했냐면 무신들이 차별했어. 무신들이 참을 수 없다 하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게 무신정변이지. 이때를 무신집권기라고 해. 근데 무신들은 약간 진짜 막 똑똑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던 거야. 그 약간 체제가 잘 마련되진 않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막 눌려 있었던 한을 폭발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막 이익을 막 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리고 막 정권자들도 계속 죽이고 막 반역 막 하고 막 배신하고 막 진짜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원나라가 쳐들어왔고,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 무신들이 제대로 못해서 원나라가 쳐들어왔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원의 그 기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막 이 세계를 흔들었으니까 뭐 우린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원간섭기가 됐어. 원간섭기에는 우리 막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처럼 원나라 사람들이랑 통역을 도와주면서, 아니면 원나라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막 뭐 결혼을 했던 어떤 여자네 오빠도 있고, 막 어쨌든 그 원나라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막 좀 센케가 되는 권문세족들이 있었다. 근데 이 권문세족들이랑 원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민당이 키웠던 똘똘한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이고, 이 신진사대부들이 주먹질 잘 쓰는 신흥무인 세력들이랑 손을 잡아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으로 가게 된다, 뭐 이건데, 호족, 육두품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가고, 문벌귀족을 뒤집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서 원간섭기가 되면서 권문세족한테 이게 넘어갔다가, 권문세족들 원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도 했어, 요 타이밍에. 그리고 권문세족들도 좀 약해지면서 신진사대부들이 떠오른다. 요 흐름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의 침입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거란이랑 어떤 사건이 있어. 그리고 그 여진이랑의 사건이 있지, 여진족. 그래서 여진족이 문벌귀족 요때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벌귀족들은 잃을 게 많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여진이랑 막 싸워가지고 자기 거 다 잃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타협하고 우리 여진의 그 금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고 막 이래. 그래서 막 요때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지. 그 다음 무신집권기 때 요 끝물에 이렇게 원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원간섭기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려 말기에 홍건적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들이 세지는 거거든. 이렇게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이렇게로 나눠서 정치 파트도 보고 이런 외교 파트도 보고 그렇게 따로따로 보도록 할게요. 와, 더럽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띠용. 됐다. 오늘은 여기 초기 파트를 할 거야. 초기에 고려를 세운 사람 태조 왕건에 대해서도 하고, 시스템은 잡아야 되잖아. 그리고 엄청 지금 왕은 뽑았지만 지방에 왕 버금가는 세력들의 호족이 막 삼성 회장, SK 회장, LG 회장 뭐 진짜 너무 많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랑 그 관계를 좀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광종, 성종 때 어떻게 하는지 체제 정립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할게. 교과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통치체제의 정비. 황제께서 만세토록 살기를 기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남 교사동 말에 어쩌고저쩌고 황제. 이런 용어가 있대. 이것도 은근 중요한데. 고려는 고려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을 형성하고 있어. 뭔 뜻이냐면은 이 황제가 2학년 때 동아시아사 배울 때 배울 건데,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왕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거를 싹 다 통일한 왕이 그 나라가 진나라야. 진나라의 그 딱 왕이 나는 다른 왕들이랑 레벨이 다른데, 클래스가 다른데, 그냥 왕 하기 싫은데, 그래서 나만 클래스 달라 이러면서 지은 게 황제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황제라는 말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진시황제라고 우리가 불러. 그래서 그 뒤로 황제는 이 세상의 중심, 완전 클래스가 다른 딱 한 사람한테 붙이는 그런 말이라서 중국에 있는 그 왕만 황제라고 불렀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세고 있고 자존감 높아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종종 우리도 황제야, 우리도 중심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려 때 황제라고 부른 사람들도 또 있고 그러거든. 좀 이따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 다음 아래 지도를 한번 봐볼까? 신라가 원래 진짜 엄청 이렇게 컸었잖아. 근데 신라가 찌그러졌다, 그지? 구석탱이 이렇게 찌그러졌네? 신라는 아직 존재는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후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여기는 고구려였는데, 고구려가 지금 고려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나주 있는 보라 색깔 보여요. 여기 보라색. 너네 약간 백제를 먹으려고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 근데 왕건은 또 아주 이 뒤를 딱 치자 막 이래가지고 슝 해서 막 여기 치기도 하고 막 그래. 나주가 막 보라색 되고 막 그런 것이야. 그래서 건국전 왕건의 점령지라고 이 나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데 부분 있잖아. 여기가 태조 때 막 북진 정책을 시행하거든. 위로 위로 올라가야 돼 막 이렇게. 그래서 북진 이후에 여기 영토가 이렇게 위까지 올라갔다. 위에 보면 발해 유민도 여기로 내려와서 받아주고 있다. 그치? 연도를 한번 볼까? 연도 외우는 문제는 진짜 내기 싫긴 한데 그 흐름은 봐야 되니까. 일단 918년에 고려를 건국해. 고려를 건국할 때 신라도 존재하고 후백제도 존재해. 애들이 좀 착각하더라고. 후삼국이 있고 후삼국 망하고 고려가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려 건국이 먼저야.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개경으로 옮겨. 여기 개경, 지금의 개성공단이 있는데 여기로 수도를 옮겨. 그 다음에 신라가 항복하고 그래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해. 신라 항복한 다음에 그 후백제와의 얘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온다. 그 신라의 경순왕이 막 항복하거든. 그래서 신라는 뭔가 전쟁 없이 신라는 딱 먹어. 하지만 후백제는 마지막까지 못 먹고 있었거든. 근데 후백제에 견훤이라고 후백제의 지도자가 있었어. 근데 내분이 생겨가지고 그 견훤의 넷째 아들 금강이라는 그 아들이 있거든. 견훤이 넷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이 신검인데 아빠가 나한테 왕위를 물려줄 줄 알았는데 넷째한테 그거 물려준다는 거야. 넷째 동생한테.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빠를 어떤 절에 가둬버려. 그리고 지가 왕이 되고 막 이러거든. 그 다음에 견훤이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고려에 항복 막 이러면서 막 그 정권 싸움에 후백제도 결국 망하고 말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사료도 한번 봐볼까? 세자 대광현과 신하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근데 여기에서 힌트는 대야 돼. 이 대가 대조영의 그 대씨거든. 그래서 이런 말 안 나오고 그냥 대광현 이렇게만 나와도 아 이거 대조영 그 대씨 라인이구나. 그럼 발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 대광현한테 그 이거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뭐 현우가 있다 해봐. 그러면은 선생님 현우를 좋아해. 이현우야 이현우. 근데 어머 현우 진짜 너무 예쁘다. 넌 진짜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건 없고 우린 진짜 앞으로 가족이다 가족이야. 넌 앞으로 정현우해 정현우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이 막 남자친구랑 연애했는데 지금 남편인데 그때 연애할 때 너무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너 이씨 아니고 정씨 아니니? 혹시 정씨? 막 이러면서 앞으로 정땡땡 해라 정땡땡 막 이렇게 했거든. 그게 말밖에 아니지만 그 유대감이라는 게 있잖아. 세자 대광현과 신하들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쳐온 자들이 수만호였대. 왕이 후하게 대우해서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왕씨 성을 내려준 거야. 그래서 발해를 받아들였다는 것도 있고 왕씨 성을 줬구나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죠.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918년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어.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고 그 다음 옛날 이름 송악으로 수도로 옮겼지. 태조는 즉위 이후에 신라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신라가 백제한테 맞았다. 그러면은 내가 혼내줄게 하고 가가지고 백제랑 싸워. 그때 막 백제한테 엄청 얻어 터지고 막 그래도 신라 사람들은 어머 우리 편이 있다니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대. 아무튼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해서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하였지. 신라 통합. 그래서 이 경순왕한테는 경순왕이 약간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경순왕 이쪽 동네는 네가 정말 잘 알지 않니? 그래가지고 너가 경순왕은 이거 다 빼앗긴다 생각했지만 포기하는 심정으로 왔을 거 아니야. 대세는 이미 자기네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경순왕이 항복해 왔을 때 왕건이 막 이러지. 아 그러면은 너 그쪽 지역 신라 그 금성 수도 금성이 경주잖아. 이쪽 지역의 사신관으로 너를 임명할 테니까 네가 이쪽을 계속 다스려. 나보다 네가 이 사정을 더 잘 알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약간 경순왕의 감동 막 이렇게 되지. 아무튼 신라를 통합하였다. 936년에는 왕위 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난 후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니까 고려라고 이름 지은 게 먼저야. 또한 거란에 멸망한 발해 유민도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발해도 포용했어.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 이제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볼게. 태조는 호족을 통합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 하였어. 나라를 일단 통일한 뒤니까. 막 SK, 삼성, LG 이런 회장들이랑 다 같이 나라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쟤네랑 다 싸우려면 적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간편한 방법을 통했지. 나를 죽이지 않을 방법, 나를 배신하지 않을 방법, 그 지방 호족들이 내 편이 될 방법,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엄청 막 SK 회장 딸이랑 결혼하고, 삼성 회장 딸이랑 결혼하고, 하나 회장 딸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막 유력한 호족 가문이랑 결혼을 했지. 그 다음에 패밀리 성씨 왕씨성을 하사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신관 제도랑 기인 제도도 했는데, 왼쪽에 보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거 있지. 그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의 그 고위 관료를 사신관으로 삼아서 네 김포 출신이야 정날에? 그럼 김포는 네가 맡아. 김포 네가 잘 알잖아. 약간 이런 식. 뭐 예를 들어 솔토고였는데 은여울 출신인 애가 은여울 좀 카바치고 한가람 출신인 애가 한가람 카바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출신 있는 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약간 거기에 라인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방 통제도 효율적으로 되겠지. 그런 거부감 없이. 기인제도는 여기 인이 포인트 인질이라는 뜻이야. 지방 호족 자제를 뭐 예를 들어 내가 왕건이야? 그러면은 난 수도에 살고 있어. 지방호족은 막 여기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사는 막 정은이라고 해. 정은아, 네 애를 나한테 보내라. 거기 학교도 제대로 없고 여기 와서 내 앞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 교육시설도 잘 되는데 일로 와. 애들 보내야지. 막 이러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분수에밖에 공부할게요. 막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빨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옆에 있게. 이 아이들은 볼모지. 여기에서 이 호족들이 막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반역을 맘대로 일으킬 수 없는 거잖아.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출신지에 대한 그 질문하면은 얘네가 또 잘 알려주기도 하고 김포는 왜 저러니? 막 이러면 김포는 사실 이렇게 해서 골드라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아무튼 사신관 제도랑 기인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도 할 수 있었던 거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그 나라를 바꾸면은 백성들이 황당해할 수 있잖아. 근데 더 좋은 나라 됐다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조세 부담을 10분의 1로 줄여줘. 그리고 빈민 구제 기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이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해. 그 다음에 후대 왕에게는 10가지를 지키렴 하고 훈유 10조를 남겨서 통치의 교훈으로 삼게 했어. 대외적으로는 이름에서도 고려잖아.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북쪽으로 가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지. 장수왕은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진 정책이라면. 아무튼 그래서 북진 정책에 이거 은근 애들이 잘 모르더라.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지금 수도가 송악이잖아. 봐봐 여기. 지금 수도는 여기란 말이야. 근데 북쪽의 수도를 +1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쪽 서경에.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이 윗동네를 커버쳐줄 어떤 중심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 +1 하나 수도를 더 만드는 거지 위쪽에. 이거 딱 서경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서경을 그 북쪽에 있는 수도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여기 하늘 색깔 있는 데 있잖아. 여기 이렇게 북진 정책으로 실제로 영토를 획득하기도 막 하니까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 청천각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발해는 받아들였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저 위쪽 동네에 살고 있거든.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왕을 봤잖아. 그건 태조 왕건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엄청 치열한 가운데서 살아남은
광종을 보도록 할게. 광종 위에 또 왕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중요한 사람들만 보고 있는 중. 광종을 볼게. 태조가 죽은 뒤에 지금 그 왕건에 부인이 엄청나게 많아. 막 28명인가 막 이렇단 말이야. 그 베이비들도 진짜 많아. 근데 베이비들의 할아버지가 다 외할아버지들이 막 SK 회장, 삼성 회장, 막 뭐 LG 회장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회장님들이 다 내 자식이 다음 왕이 돼야 됩니다. 막 계속 엄청 압박이 진짜 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외척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엄청 일어났어. 이 정치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광종이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종이었는데 왕권 강화가 진짜 필수적이지. 그래서 첫 번째 한 거 노비안건법을 시행해. 이 약간 일석이조인데 그 왕의 힘을 세게 하고 그 다음 귀족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잡아봐. 귀족들이 세력이 이렇게 막 있으면 필기 안 해도 돼. 그럼 이 노비들은 막 열심히 일을 해. 막 일을 해. 그럼 이 재물들이 다 귀족 거잖아. 그리고 노비들이 막 또 칼 들고 싸워. 칼 어떻게 그럴까? 그럼 이게 다 귀족들의 그런 군사력 같은 거잖아. 사적 군사력 같은 거잖아. 근데 노비는 옛날에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 사람이 아니니까. 노비들은 군대를 안 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알아? 옛날에 말이 진짜 비쌌거든? 말이 비싸게 노비가 비싸게? 말이 비싸다? 그럼 노비 중에 여자 노비가 비싸게 남자 노비가 비싸게? 여자 노비가 비싸다? 남자 노비가 일 더 많이 할 것 같잖아. 근데 여자 노비가 비싼 이유는 새끼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래. 노비는 진짜 막 맘대로 할 수 있는 물건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막 있었단 말이야. 노비 안건법으로 이 노비들을 풀어줘. 그래서 양민으로 만들어. 평범한 사람들로 만들지. 그러면 귀족들은 요 세력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없어지지. 그리고 양민들은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낸다? 그러니까 왕한테는 훨씬 좋아지는 거야. 재정도 풍족해지고 군사력도 많아지지. 상대적으로 그 귀족들은 약해지지.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시행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했어. 양인의 수가 늘어나니까 국가재정 기반이 확충되고 공신이나 호족 같은 그런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한테 경제,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는 거죠. 그 다음 또 과거제를 실시해. 그래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들이 등용해서 왕권을 뒷받침하게 해. 원래 똘똘한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유교적 소양은 충성 막 이런 거 막 좀 다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왕권을 뒷받침하게 됐고 공복을 제정해. 이 공복이 나 오늘 아침에 공복이야. 이 공복이 아니고 그 공식적 복장을 제정한다 그 말이야. 너 1급이냐? 그럼 빨간색. 너 몇 급이냐? 그럼 무슨 색? 막 이런 식으로 옷의 그 색깔까지 정리하면서 관리 위계를 딱 세우고 막 이래. 근데도 말을 안 들었거든 나중에. 그 옛날에 아이유랑 이준기 나오는 드라마에서 이준기가 광종 역할이었는데 막 나중에 막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러거든. 진짜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죽여버렸어. 진짜 완전 숙청. 그 황제 칭호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 아주 세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막 반영돼 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연호가 그거 옛날에 광개토 대왕 할 때 말했었잖아. 시간을 다스리는 자,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연을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황제가 막 올해는 1993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올해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연을 부르는 이름, 닉네임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 내가 나래가 날개란 뜻이거든. 윙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딱 왕 됐을 때부터 윙 1년, 내년에는 윙 2년, 윙 3년. 나 지금 밤이라서 윙 먹고 싶다. 그 교촌 이런 거, 윙 이런 거. 아무튼 윙 4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연을 부르는 말이 있어. 그게 또 시간을 다스리는 자. 중국에서만 하는 건데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고 개경이 수도잖아. 그걸 황도, 황제의 수도라고 칭하는 등 고려가 황제국임을 드러내 왕의 권위를 높였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중풍 3년이라고 이렇게 써있거든. 이 유물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중풍 이 말만 봐도 광종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 성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웠고
광종은 약간 자기한테 말 안 듣는 애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뭔가 판 깔아주고 왕권을 좀 높였지. 성종 때는 시스템 완성.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성종이 딱 올라와가지고 막 신하들한테 막 옛날 이야기 막 그런 거 보면은 결혼하려고 할 때 예쁜 아가씨든 다 이렇게 뭐 해라 막 이래가지고 파티에 막 콩지 파티 막 이렇게 막 가는데 콩지가 못 갔다가 막 그 파티 갔다가 막 갑자기 그 사또의 부인이 되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성종이 올라와서 자, 모든 신하들은 막 고위 공무원이나 말단 애들 상관없이 다 나한테 한번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지 의견을 한번 내보아라. 이렇게 했다. 근데 높은 관직도 아니었는데 최승로가 쓴 게 아주 진짜 인상 깊었던 거야. 그래서 28개나 이런저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막 했거든. 이거를 아주 전격 받아들였지. 그래서 맞는 거는 진짜 딱 잘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적 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유교를 바탕으로 한 그런 건의사항이었고 이걸로 통치체제를 정비했는데 일단 중앙통치기구는 중국, 유교하면 그 중국이잖아. 율령체제, 중국의 제도를 참조했어. 중국이 삼성육부거든. 근데 그대로 쓰지 않고 좀 바꿔가지고 이성육부로 나름 독자적으로 좀 바꾼 측면이 있어. 그리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했어. 그 지방에는 지금 호족들의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지방에 12목을 설치해서 막 목이 좋다 이런 말 알아?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되게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할 때 거기 겨울에 막 만두집을 오픈해. 그러면 막 뜨끈한 그 만두 냄새 버스 정류장 기다리면서 뭐 솔솔 나오면은 막 하나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다들 만두 사 먹고 막 이런 버스 정류장인데 있거든. 그러면 저기 진짜 목이 좋네 막 이런 말 있잖아. 이 목이야. 딱 교통의 요충지 막 이런 데다가 12목을 설치한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했지. 왜냐면 이 지방관들은 관리잖아. 그 왕의 생각을 가지고 내려간 사람이잖아. 이 지방관들이 왕의 의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테니까. 그리고 국자감을 정비했고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교육을 장려하였다. 요 아래 사료를 한번 보자. 여기 있는 사료 한번 별표하시고 이 중에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A급 사료들이거든. 일단 태조의 정책 훈유 10조를 보자.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문물과 예약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다 달라. 그러니까 중국이랑 무조건 따라해가지고 중국처럼 할 필요 없어. 좀 독자적인 이런 느낌도 있다. 그리고 거란은 짐승과도 같아. 그러니까 거란 거 따라하지 마.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거란 되게 싫어한다. 그지? 그리고 서경을 되게 중시하고 있네. 북진 정책 느낌. 대업을 만대 전할 땅이다. 그래서 왕은 그곳에 가서 100일이 넘도록 1년 중에서 365일 중에 그 3달 이상은 거기서 머물도록 해.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근심이 없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유교 뭐 이런 거 열심히 해라. 유교를 좀 이렇게 밀고 있네. 광종 7년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거 법 뭐야? 노비안범법이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과거제. 삼국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다.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 못 갔다. 하지만 광종이 후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 이거 사람 이름이다? 애들이 근데 사람인지 몰라.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거로 인재를 뽑기 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공부하게 됐고 그렇게 됐다. 뭐 이거고. 그 다음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제일 특 A급이긴 하지. 청컨대 청치외관이라고 지방관을 두소서. 그래가지고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방관으로 백성을 돌보게 하소서.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 불교 좀 까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봄에는 연등회, 겨울에는 팔관회를 하잖아요. 이거 불교 행사거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동원하고 돈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이거 좀 줄이세요. 그러니까 불교 좀 까고 있고. 불교를 믿는 것은 이거 진짜 유명한 구절이지. 내 몸을 다스리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내 몸을 이렇게 잘 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내세를 위한 여보 우리 내세에도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하면 이 내가
죽은 다음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 어쨌든 내세를 위한 바탕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건 오늘 진짜 급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이 당장 필요한 일이고 내세는 나중의 일인데 왜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버리고 나중 거를 구하는 일은 그러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래. 이거는 딱 유교를 더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배움 노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노트. 태조 왕건. 피는 시간 좀 기다려줄까? 물을 마시고 있을게. 배움 노트 24인가 봐. 펼치세요. 애들이 빠르다 그래서 오늘 조금 천천히 했는데 어때? 이 속도 괜찮아? 더 빨리 해? 더 느리게 해? 의견을 줘. 오늘 왕 3명 했잖아. 태조왕건 하도록 할게. 태조왕건은 고려를 건국했어. 이름에서 볼 수 있지만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뜻이지. 업적은 민족을 재통합했어. 후삼국도 통일시키고 고려 건국이 먼저다. 발해 유민도 수용하였지. 그리고 취민유도라고 그 백성들한테 그 조세 부담을 줄인다. 이래서 취민유도 취한다. 이게 취한다. 술 먹고 취한다. 이 취가 아니라 뭐를 취한다. 예시가 생각 안 나. 뭐를 뺏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백성을 취하려면 백성한테 뭐를 거두려면 유는 있을 유거든. 법도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삥 뜯으면 안 된다. 조세를 거둘 때 백성을 취할 때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취민유도거든. 그래가지고 세금을 딱 10분의 1로 딱 정해서 기존보다 좀 깎아주는 그런 거를 했고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로 흑창. 그래서 막 가난하고 막 어려울 때 싸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나중에 막 이렇게 많아졌을 때 갚는다 뭐 이런 느낌. 흑창을 설치. 그리고 호족을 통합해. 아까 전에 혼인정책 결혼해서 엄청 유력 지방호족들이랑 그 다음에 왕시성을 하사해주지. 그래가지고 그 누구지 아까 전에 세자 대강연 그 발해 유민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왕계라는 성과 이름을 내려주고 막 그랬다 했잖아. 그리고 신라 경순왕 김부 있지. 원래 걔 본명이 김부거든. 걔한테도 왕시성 줘가지고 왕부되고 막 이래. 그 다음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심관. 호족으로 호족을 다스린다 이런 느낌? 김포 출신 정나래로 김포 애들 다스리고 막 경주 출신 신라 경순왕을 사신관으로 삼아서 경주 애들 다스리고 이런 식. 그리고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그 호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수도에 머물게 하는 그런 거 기인제도. 북진정책으로는 고구려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서경, 평양을 중시했고 그 다음 거란, 미워했고 영토를 청천간에서 영흥만 거기로 확장시켰다. 그 다음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훈요 10조. 그 다음 오른쪽 보자. 광종. 정책 방향은 일단 호족 세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국가재정 기반도 확충하고 동시에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끊겼어.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공신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 법은 노비 안건법.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등용하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려고 공식적인 그런 공무원들 복장 제정해줬고 그 다음 공식이랑 호족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은 죽여버렸고 황제칭호 썼고 독자적 연호, 광덕, 준풍을 썼다.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성종은 받아들였고 이건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그냥 유교라고 해도 될 것 같아.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는 게 포인트였고
중앙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는데 독자적으로 좀 약간 리뉴얼 해가지고 이성육부제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국자감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뒷페이지 넘겨서 훈요 10조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 훈요 10조에서 4조와 5조를 통해서 거란은 싫고 중국은 좋고 서경은 받아들이고 서경은 너무 좋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태조의 북진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정책의 전진기지 이게 약간 뭔가 본부 같은 거 전진기지로 뭘 삼았냐면 서경을 중시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아까 교과서에서 봤고 이 13조나 20조 이런 거를 볼 때 13조에서는 불교 좀 까고 있잖아. 막 연등의 팔간에 이런 거 별로라 하고 20조는 불교는 죽은 다음에 일 자기 몸 다스리는 거고 유교는 현재의 일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이거 유교를 더 쳐야지 왜 불교를 더 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체제 정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려 통치체제랑 지방행정제도, 대외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끝.